네, 안녕하세요. 길브로 폰길입니다. 네, 저번 편에 이어서 우리 곽지훈 선수, 우리 최연소 내추럴 바디빌더 선수에게 궁금한 게 또 운동 말고도 식단 같은 건 이제 어떻게 하는지도 좀 오늘 여쭤보려고. 어떤 식으로 해서 저는 대충 들어서 알고 있는데 뭐 체계적으로 안 하시는 것 같다고. 예. 맞습니다. 일단 지금 현재 비시즌이니까 현재 어떻게 먹고 있냐면 네. 일단 제 스타일이니까 요거는 네. 너무 이렇게 안 좋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네. 정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. 최소한 단백질량만 챙기고 체중 2배 정도 먹습니다. 그램으로 환산했을 때 네. 제가 85kg면 170g 정도 네. 맞춰서 먹고 뭐 치킨 같은 거 먹고 피자 먹으면 한 번에 띄워버리잖아요. 네. 그런 것 뭐 다음날 조금 적게 먹는다든가 운동을 너무 많이 했다 하면 조금 더 먹는 정도. 탄수화물은 크게 정하는 건 없습니다. 그냥 배고플 때 먹고 종류는 클린식은 제가 막 그렇게 네. 시즌에도 클린식을 잘 먹진 않아요. 그래서 그냥 이제 운동 강도는 저는 네. 전 전국에 누구한테는 안 되지 겸손을 해야 되지만 네. 자신 있거든요. 근데 와, 이 식단에 있어서 멘탈 관리가 참 어렵더라고요. 밥은 뭐 쌀밥으로 따졌을 때 한 5공기, 6공기 비시즌에 먹는 것 같아요. 나머지는 이제 좀 예를 들어서 빵을 먹는다던가 뭐 햄버거를 먹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클린하지 못한 음식을 섭취하니까 뭐 칼로리는 높은데 순탄수량은 그렇게 크게 안 되더라고요. 그게 네 공기, 5공기 플러스 다른 걸 먹는 거죠? 비시즌. 아니요, 그러니까 총량 그러니까 대여섯 총 양으로 따졌을 때 그 정도예요? 네네, 그 정도 대여섯 공기 되는 것 아. 같아요. 순탄만 따졌을 때 칼로리 높죠. 칼로리 높은데 튀기고 이런 걸 먹으니까. 네, 라면 이런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친구분들이나 뭐 인스타 분들은 보시겠지만 오징어 짬뽕에 라면에 밥 말아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시즌에는 인슐린 저항성이랑 민감성이 중요하다고 그쵸.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너무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면 네. 당뇨병도 제2당뇨병도 올 수가 있고 네, 해서 맞아요. 여러 가지 굳이 우리 저희가 근육을 만들거나 살찌 이 문제를 떠나서 건강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피하는 음식으로는 뭐 콜라 그리고 저 술 담배를 안 합니다. 저는 안 그래도 간 수치가 높더라고요. 심검했을 때도. 그래요? 그 단백질도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해서 그렇다 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제가 중국 음식은 좀 안 피하는 편이에요. 마라탕, 짜장면 이런 건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. 소화가 다 안 속이 돼. 뒤집어져서 엽떡 이런 건 잘 안 먹습니다. 맵고 작은. 예, 근데 뭐 불닭볶음면 이런 건 되게 그 정도는 좋아하는 거 똑같은가요? 거 아닌가? 그니까요. 그냥 불닭볶음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시즌에는 단백질량은 똑같이 그냥 2배 고정해서 먹고 시즌에도? 네네, 2배 고정해서 먹고 시즌 막바지로 가면 단백질량을 조금 늘리고 하는 것 같아요. 저는 시즌에도 뭐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한데 3,000씩은 항상 먹거든요. 무조건 3,000 정도는 무조건 먹어요. 그래서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. 네. 지훈님 말씀 들으면서 되게 공감했던 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이게 꾸준히 하려면은 음식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거든. 맞잖아요, 그죠? 맞습니다. 내가 막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가 고구마 닭가슴살 먹어. 네. 좋다 이거야. 그 나쁜 네. 게 아니잖아요, 그죠? 근데 그거를 내가 먹고 꾸준히 할 수 없으면은 그게 이제 내 올바른 식단이 될 수가 없는 네. 거고, 막 그거 막 먹다가 폭식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또 망가지는 식사 패턴이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공감했고, 두 번째는 단백질량을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거. 맞습니다. 단백질량을 비시즌에 체중 곱하기 2면 솔직히 충분하거든요. 충분하고 다이어트 때도 사실은 체지방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는 몸무게 곱하기 2 정도 먹어도 충분해요. 그게 체지방이 점점점 떨어져 막바지로 갔을 때 이제 그 체지방 퍼센테이지마다 단백질을 늘려야 되는 그 비율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감에 맞게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. 그렇죠? 이제 그거 되게 공감했는데 그거에 뭐 이제 정확한 수치가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이것도 역시 밑에 고정 댓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거를 감으로 알기가 되게 힘들거든, 사실은. 근데 어떻게 이거를 알았어요? 요거는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. 다른 분들이랑 좀 다른 케이스일 수 있어요. 제가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시합을 한 30번 나갔습니다. 여태까지. 시합 경력이 한 2년 조금 넘는데 엄청 많이 나갔어요.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거의 저는 비시즌이 없었어요. 감량 다이어트하고 올렸다가 리메스 반복을 하면서 이제 감으로 다 익힌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했을 때 어느 정도 몸이 나오고 내가 이 정도 했을 때 어느 정도 빠지더라 이런 감을 확실하게 잡은 것 같아요. 또 하나 공감했던 게 칼로리를 다이어트 때도 3,000 정도 먹는다고 그랬잖아요. 네네네. 근데 다이어트 때도 이렇게 많이 먹으면서 운동을 해야 몸의 강도가 나오거든, 사실은. 맞습니다. 맞잖아요, 그죠?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안 해. 다이어트를 하면 무조건 이제 줄이려고 하거든요. 그냥. 최고로 베스트는 제가 생각해도 최고 많이 먹으면서 최고 많이 빼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해요, 저도.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음 시즌 때는 조금 더 많이 먹으면서 이제 하려고 생각 중인데 어쨌든 말씀 들으면서 되게 공감 가는 부분이 조금 많았습니다. 그러면은 총 칼로리로 따졌을 때 비시즌에 한 몇 칼로리 정도 드시는 것 같아요? 4,000? 언저리? 4,000 정도 먹는 것 같아요. 와, 그럼 4,000 안 되나? 안 될 때도 있긴 제가 편차가 워낙 커서 제가 또 빵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종류를 잘 못 참아요. 그래서
딱 터질 때 좀 많이 먹으면 많이. 근데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. 저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다이어트 할 때 식단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지속 가능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, 이게 그냥 못 만드는 게 내 손 안에 있다고만 생각하면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. 몇 킬로가 찌든 내가 맘만 먹어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까. 그럼 또 맘 먹고 좀 정형화시킨 식단으로 가면은 금방 또 빠지고 하니까 그런 건 생각 없이 먹는 것 같아요. 한 4,000 평균 나온 것 같습니다. 유산소 하세요 다이어트 때? 유산소는 안 하는데 이제 심폐지구력 강화, 심장도 저 단련시켜야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심폐지구력 강화 때문에 유산소는 꼭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저는 아실 분들도 아시겠지만 하체 운동할 때도 거의 유산소식으로도 많이 해요. 막 100kg 막 70개씩 이렇게 하거든요. 그래서 유산소는 안 하는데 다음 시즌에 할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. 근데 저도 다이어트 할 때 유산소를 잘 하진 않거든요. 아, 예.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유산소를 하지 않고 다이어트를 해도 시합 나갈 수 있는 몸까지 만들 수는 있다가, 네, 맞습니다. 그렇죠? 그게 결론. 그게 결론이고, 근데 그게 운동 강도가 그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충분히 나오지 않는 사람이나 심박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게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은 할 필요가 있다. 무조건 좀 해야 돼. 독학이잖아요. PT 같은 거 안 받았잖아요. 맞습니다. PT는 한 번도 받아본 적. 제 성격상 누구 잘 믿질 못하는 성격. 제가 해봐야 되는 성격이라서. 자기 감으로 이렇게 찾는다는 게 사실은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엄청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되는데, 그럼에도 그게 이제 이상한 방향이 아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되게 정말 신기하네요 보면서. 저는 이거를 운동 7년 할 때까지 몰라가지고 정보의 부족도 있었긴 있었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사실은. 맞습니다.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찾아봤거든요. 네네.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몸소 알아가고 있는 거잖아. 근데 너무 신기하더라고. 뭐 우리가 바디 프로필을 찍거나 대회를 나가거나 할 때 사람들이 맨 처음에 하는 게 칼로리를 엄청 많이 줄여요. 바로 이제 고구마 닭가슴살로 바꾸고. 그쵸. 보통 그렇잖아요. 그쵸.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? 감량을 할 때 네. 크게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뭐 한 두세 가지 있다고 보는데, 너무 과하게 칼로리를 줄인다거나 탄수화물량을 줄였을 때 올 수 있는 이제 안 좋은 부작용이 있다고 이제 생각하면은, 크게 봤을 때 첫 번째로 지속 가능하지가 못해요. 근데 이건 정신적인 부분이나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도 지속 가능할 수가 없는 게, 첫 번째로는 일단은 먹는 걸 줄이게 되면, 일단 아시잖아요, 힘든 거는 뭐 이거는 힘들지. 각설하고 넘어가 될 것 같고요. 그 두 번째로는 처음부터 칼로리를 저하시키게 되면 운동 강도를 처음 뽑을 수 있어요. 글리코겐도 있고 하니까 체지방량이 있으니까. 근데 그 다음에 줄일 포인트가 없어요. 요소 자체가 없는 거예요. 운동 강도를 올리지 못할 거 아니에요. 이미 한계가 왔는데. 그러면 이제 먹는 걸 줄여야 되는데 이미 너무 줄여버리면 이제 그 더 이상 이제 저희가 가치가 없는 거다. 정체기가 왔을 때 뚫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은 조금 조심히 건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, 소화대사나 인슐린 문제인데 너무 줄이게 되면 소화대사도 유지 칼로리에 포함되기 때문에 음식량을 줄이게 되면 먹는 것들을 못 먹고 이제 칼로리 소모를 적게 되고, 들어오는 것도 없으니 운동 강도는 계속 떨어지고 악순환 같아요. 저는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좀 먹으면서 하는 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. 진짜 똑똑하다 진짜로. 아닙니다. 정말로. 지훈 선수님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제 경험에 맞춰서 이 정도 먹으면 찌고 이 정도 먹으면 빠진다라는 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지만, 진짜 다이어트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의 완벽한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그게 어느 정도 좀 계산을 하면서 하면 좋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여기서가 이제 유지 칼로리면 여기 살짝 아래서만 시작하면 되는 건데, 맞습니다. 이거를 선을 모르니까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야. 그 여기서 하면 빠지긴 빠지니까. 네, 마음이 그래서 급해서 그런 거죠. 마음이 급하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실은 다이어트가. 뭐 대회 체중이 저보다 지금 거의 10kg 가까이 높거든요 지훈 선수님이. 그 정도는 아닙니다. 근데 이렇게 하시려면은 여러분들도 너무 안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, 제 생각에도 보다 차라리 조금 더 먹고 운동량을 더 강하게 하는 게. 강도를 올리는 게 맞다고. 예. 사실 저도- 요거는 또 예. 다른 얘기지만, 네. 제가 이 식단 스타일을 잡은 게 봉길님 영향. 아, 그래요? 그때 아시죠? 판사하시면서 이렇게 예. 제 화이트보드에다가 마카로 판사하시면서. 저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영향을 받으셨다는 게 저는 되게 영광이네요 진짜. 아니 여기 몸을 좀 자주 한번 띄워주세요. 몸이 진짜 좋아요 진짜로. 정말 좋아. 그리고 오늘 실제로 보니까 더 좋아. 실제 몸이. 무대에서 한번 또 만날 거 아니에요, 그죠? 언젠가 내년에 빠르면 내년 초반에 빠르면, 할 수도 있어요. 예. 빠르면. 아니 진짜 작년보다 한 3배는 좋아진 것 같아. 감사합니다. 진짜로. 이거 곽지훈 선수님 어쨌든 국내 최연소 그 보디빌딩 프로거든요.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지금 이 최연소 프로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 한번 봐주시는 것도 보디빌딩 팬분들 입장에서 되게 재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유튜브 이제 시작하실 거죠? 네. 지금 간간히 쇼츠 올리고 있는데 제 인스타 닉네임도 터질라고요. 네. 편집자님이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유튜브 닉네임도 터질랍니다.
네, 몸 터질도록 만들자고 해서 터질라는데 진짜 터질 것 같아요. 어쨌든 터질라 구독 한번 해주시고 너무 악플은 안 달아주셨으면 제가 멘탈이 약해서 네, 감사합니다. 어쨌든 우리 곽지훈 선수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더 발전될지 저는 되게 기대되거든요. 왜냐면은 제가 24살 때 저는 그냥 멸치였어요. 그냥 정말로 저는 운동 26에 했기 때문에 근육 아예 없는 그냥 멸치. 네. 그냥 멸치. 나이가 근데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. 예. 근데 이 한창인 나이에 지금 이 정도 몸이 나는데 30살까지는 더 좋아지거든요. 네, 무조건 좋아지겠습니다. 이거는 제가 확답드릴 수 있는데 네. 무조건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곽지훈 선수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알겠습니다. 예, 다음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